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셨어요? 자, 오늘은 법률행위 무효 들어갈 차례. 교재 보시면 88쪽. 무효와 취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무효, 취소 이런 개념들을 여러 번 봤고, 이번 장에서는 이제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무효나 취소를 얘기한다는 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유효, 무효와 같은 효력을 논의하는 것은 성립된 이후의 문제다. 그래서 성립 요건을 못 갖췄다면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게 한번 출제가 됐었죠.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일부 무효나 무효행위 전환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효는 주장할 이익이 있으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취소랑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취소권자만 하는 거지만 무효는 이익이 있으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니까 확인해 두시고, 이제 무효와 취소의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는 주장할 이익이 있으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데 취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취소권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는 무효권자라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바로 이제 무효고요. 근데 이제 취소는 일단 취소를 안 했다면 일단은 유효한 거죠. 사기를 당했어요. 아직 취소 안 했으면 현재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효는 한 번 무효가 되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무효지만 취소는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걸린다고 했냐면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취소할 수 없게 되었으니 확정적 유효다. 그래서 우리가 제척기간 여러 번 봤잖아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었냐면 3년.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이게 제척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효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취소는 우리가 다 봤어요. 딱 뭐밖에 없었냐면 재착사,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요거 외에는 취소 사유가 없다라고 했던 거죠. 그럼 이제 무효부터 살펴볼 텐데 무효의 종류가 나오죠. 그 무효의 종류가 거의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 출제되는 건 뒤에 나오는 유동적 무효에서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요. 상대적 무효가 예외다.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라는 건 누구에게든지 주장할 수 있는 무효고, 상대적 무효는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를 우리가 상대적 무효라고 불렀는데 딱 두 개밖에 없었죠. 뭐밖에 없었어요? 비진이, 통정. 요것만 상대적 무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비통착사 공통 규정으로 다 뭐가 있었냐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무효 중에서 제3자가 보호되는 무효는 민법에서는 딱 두 개 나오는 거야. 비진이 무효랑 통정 무효. 나머지 무효는 누구에게든지 주장할 수 있는 무효죠. 자, 전부 무효, 일부 무효는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한 번 무효는 무효로 확정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는 말 그대로 지금은 무효인데 유동적인 거니까 나중에 유효가 될 수도 있는 무효. 이게 이제 불확정적 무효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전 시간에 무권대리인 법률행위 봤잖아요. 그 무권대리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죠.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그럼 무권대리인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인 거예요? 유동적, 그런 걸 이제 유동적 무효다라고 하고,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이제 요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법률관계예요. 그러니까 갑이랑 을이 토지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게 일반 토지가 아니라 허가구역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투기 방지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잖아요. 그러면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뭘 받아야 되냐면 허가를 받아야죠.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 계약은 현재 무효입니다.
근데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계속 무효예요? 그때는 유효가 되는 거야. 유효가 되겠지. 그러면 이 무효는 지금 현재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지금은 무효지만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동적 무효다라고 부르고요. 물론 이제 요 뭐 허가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은 어디서 공부하세요, 이거? 중개사법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제 공부를 자세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민법에서 다루는 건 이제 권리 의무 관계, 효력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예전에는 이게 허가 구역이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어요. 그럼 국토법은 어디서 공부하세요? 공법이죠. 예전에 이제 공법 시간 했던 건데, 요 허가 제도를 그대로 파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법에 했던 거를 지금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계약을 다 허가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유상의 행위, 유상이라는 건 대가적 출현이 있는 그런 거래에서만 허가를 받아요. 대표적으로 매매계약이죠. 그럼 만약에 허가구역에서 증여계약을 한대요. 허가구역에서 증여계약을 할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필요 없다는 거야. 필요 없지. 이건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니까 증여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대가가 있는 유상계약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무효고 나중에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무효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개념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박스 안에 있는 판례들을 다 외우시면 돼요. 뭐 페이지를 넘겨도 계속 판례죠. 예. 이 판례 가지고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자, 정리할게요. 자, 지금 갑이랑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하고요.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허가를 안 받았어요. 뭐 허가를 안 받았으면 현재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현재는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무효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되어 거래계약상의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무효 상태예요. 그러면 거래계약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을이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현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허가 안 받았으니까. 갑도 을에게 현재 등기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에게 등기를 주지 않았다, 을이 매매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지금 얘가 돈 안 주는 게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죠. 왜? 의무가 없으니까 지금은 돈 줄 필요도 없고 등기 줄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허가를 받아서 유효가 되면 그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서 허가구역 안에서 매매계약을 했을 때 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할 수 없어요. 또 예를 들어 을이 아직 허가를 안 받았는데 갑한테 뭐라고 주장하냐면 허가를 조건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얘가 아직 허가를 안 받았는데요. 야, 우리 허가 받을 거잖아. 그러니까 등기 줘. 이거 돼야 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허가 받지 않는 한 아무런 효력도 없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거래계약상의 효력, 주된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데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하면 한 가지 부수적 의무가 새롭게 발생이 돼요. 그게 뭐냐면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적 무효라는 건 얘네 둘이 매매계약 할 때 허가받을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처음부터 허가받을 의사가 없으면 이건 그냥 확정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을 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니까 두 사람은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대. 자, 그러면 소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구라는 건 뭐예요? 소를 제기해서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협조를 안 하면 을이 갑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없다?
협력 의무가 생겼어요. 근데 이행을 안 하네. 그러면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거지. 그럼 만약에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한 사람에게 손해가 생겼어요. 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리 협력 의무 위반을 대비해서 손해배상의 약정을 미리 해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 너 왜 협조 안 해? 이 계약은 해제야 라고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될까 안 될까? 그렇죠. 왠지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계약법에서 공부를 할 텐데 계약의 해제는 주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만 해제하는 거고요.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계약을 엎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된 의무라는 게 뭐야? 매매 계약이니까 돈 주고 부동산 받는 거. 요게 주된 의무고 협력 의무는 주된 의무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부수적 의무예요. 부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다. 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 안 가져왔다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주된 게 아니라 부수적인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매매 대금을 주는 것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협조해줘. 그랬더니 갑이 매매 대금 주면 그러면 협조할게 라고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느낌상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무효 상태에서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잖아요. 그럼 유효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유효가 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으려면 두 사람이 뭐 해야 돼요? 협력해야지. 그럼 뭐부터 해야 돼? 협력 의무 이행이 선행돼야지.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이건 계약법에서도 동시행 파트에서 자주 물어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갑은 을의 매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협조 안 하면 대금 못 줘라고 항변할 수 없고요. 그러면 또 뭐라고도 출제했냐면 매수인 을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도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출제했어요. OX. 맞는 거예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니까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할 때 대금을 줄 필요는 없는 거지. 자, 두 번째. 계약금을 줬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계약법에서 공부할 텐데 이중 매매할 때도 잠깐 얘기했었죠. 계약금은 뭘로 추정된다고 했냐면 해약금으로 추정이 돼요. 해약금. 그러면 허가구역 안에서 계약금 해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금 해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갑이 매도인이 요거 하기 싫으면 받은 계약금만 돌려주면 돼요. 배액을 줘야 돼. 배액을 주고 이 을이 하기 싫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하는 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약금 해제예요. 그러면 이 계약금 해제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인정되느냐 이걸 묻는 건데 우리 판례는 이걸 인정합니다.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계약금에 관한 규정은 계약법의 일반 원리로서 허가구역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허가를 받았어도 이행의 착수는 아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될 중요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 해제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 주고 하는 해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 중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이행의 착수가 뭐냐면 중도금 지급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이랑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건물이 10억짜리. 그러면 보통 계약금 얼마 줘요? 10% 1억 정도 주잖아요. 1억 정도 주고 계약금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을 하고 며칠 있다가 이 지역에 개발 계획이 발표가 돼요. 자고 있나면 땅값이 쭉쭉쭉쭉 올라요. 그럼 우리가 매도인의 입장이면 이 계약을 이행하는 게 낫겠어요? 2억 주고 끝내는 게 나아요? 2억 주고 1억에 받은 1억 얹어서 계약금의 배액을 주고 해제할 수 있고요. 을도 만약에 땅값이 폭락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둘 중에 하나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금 해제 못해요. 만약에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줘버렸어요. 중도금을 주면 그건 뭘 한 거냐면 이행에 착수한 거야. 그러면 이제 배액상환 해제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계약을 끝까지 이행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 입장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중도금 빨리 줘야지. 그러면 이제 계약금 해제를 막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둘이 협력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행의 착수로 볼 것이냐? 우리 판례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허가받은 상태에서도 계약금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럼 결론은 시험에 허가구역 나오면 무조건 계약금 해제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가를 받기 전은 물론이고 허가를 받은 이후라도 아직 착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는 가능하다라는 판례. 이해되셨어요? 말이 길었는데 결론은 뭐예요? 허가구역에서 계약금 해제되냐라고 물으면 뭐 꼬드기는 말로 뭐 허가를 받았네 어쨌네 이런 소리 써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다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을이요 갑에게 계약금을 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계약금 줬는데 이거 현재 무효니까 이 계약금을 돌려줘라고 할 수 있느냐? 계약금에 반환 청구가 되는지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는 지금 뭐다? 부당이득 반환.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미 준 건 뭐라 그랬어요? 부당이득이니까 얘가 그걸 주장하는 거야. 내가 계약금을 줬는데 이거 무효니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할 수 없다라고 봐요. 왜? 지금 어떤 상태예요? 확정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죠. 그럼 이게 유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유효가 되면 얘는 계약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나머지 대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어떤 무효가 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확정적 무효. 만약에 허가를 못 받아서 확정 무효가 되면 그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게 판례고요. 갑이랑 을이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을이 사기당한 거야. 그러면 허가구역에서는 사기당했어도 취소 못할까요? 취소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 허가구역에서 유동적 무효라는 사유 이외에 별도의 다른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별도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요. 자, 마지막으로 확정적 무효가 됨에 있어서 귀책 사유 있는 사람, 귀책 사유 있는 사람이 무효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쥐가 잘못해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는 주장할 이익이 있으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일까? 만약에 이게 임의 규정이면 당사자가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강행 규정이면 배제 특약 못 하는 거지. 그럼 둘이 계약하면서 허가 안 받기로 합의하면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지. 강행 규정이에요. 그럼 강행 규정이라면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걸 주장할 수 있어야지.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고 해서 그걸 주장하지 못하게 하면 그건 이미 강행 규정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이익이 있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귀책 사유 있는 사람도 무효 주장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좀 많은가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보시면 거래계약상의 법률관계. 거래계약상의 법률관계는 현재 무효 상태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 그러니까 무효니까 당연히 계약상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할 수 없어요. 무효니까. 그 다음에 현재 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없으니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없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안 되고, 그럼 어떤 무효에서만 된다 그랬어요? 확정 무효. 둘째 줄에 보면 마지막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계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이건 뭐 허가를 받은 이후라도 계약금 해제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귀책 사유 있는 사람이 무효 주장할 수 있느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자, 6번. 다른 사유에 의한 무효 취소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뭐 사기당했다 이러면 취소할 수 있고. 자, 7번은 요건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볼 텐데, 허가구역 안에서 뭘 했냐면 중간 생략 등기했어요. 이건 볼 것도 없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봤잖아요. 갑이 을이랑 매매하고 을이 병이랑 매매했다. 근데 이제 등기가 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병으로 이전 등기가 된 거죠. 그럼 뭐가 생략된 거야? 중간이 생략되고 바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대.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거 유효였어요? 무효예요? 이거는 유효하죠.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고 이 등기는 유효합니다. 우리가 등기의 효력을 물었을 때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있으면 등기는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한테 등기가 넘어올 법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돈 내고 샀잖아요. 각각의 매매가 유효라면 절차적인 하자는 치유되고 등기는 유효가 돼요. 근데 이게 일반 토지가 아니라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허가구역 안에서 이렇게 계약이 됐는데 등기가 바로 넘어온 거야.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허가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았지. 이거 무효입니다. 을과 병 사이에도 허가를 안 받았네? 무효예요. 그러면 각각의 매매가 모두 무효라면 얘한테 넘어올 법률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등기는 실체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무효 등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 생략 등기했다고 써 있으면 볼 것도 없이 그냥 뭐가 된다? 그냥 무효입니다. 확정 무효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상의 효력은 없었는데 한 가지 뭐가 생긴다고 했냐면 협력 의무가 생겨요. 그러면 협력 의무를 소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소제기할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고요. 미리 손해배상의 약정을 해둘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랑 혼동하시면 안 돼. 예를 들어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했을 때 채무불이행, 매매계약의 의무 위반으로 해제나 손해배상은 된다, 안 된다? 중도금을 안 주네? 등기 안 주네? 그거 가지고 해제나 손해배상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건 무효 상태니까. 근데 협력 의무는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약정은 해둘 수 있는데, 근데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니까 뭔 안 된다 그랬어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해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조심하시라고 했고, 그리고 매매대금 지급과 협력 의무 이행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뭐부터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협력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된다라고 했죠. 6번은 뭐 참고사항이고,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그러면 확정 무효가 되는 건 제일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겠어요? 둘이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관할관청이 불허가 처분한 거죠. 불허가 처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데 허가를 잠탈, 면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처음부터 아예 허가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거야. 그럼 허가받을 의사가 없었다면 이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무효야. 근데 이제 하나 조심하실 점은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 지역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돼요. 풀린 거야. 그러면 그것만으로 유효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됐어요? 이미 계약은 확정 무효가 됐잖아요. 근데 확정 무효가 됐는데
허가구역에서 풀렸다고 유효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최신 판례, 중요한 판례가 나왔었는데 뭐 있었냐면 풀렸다는 것만으로 유효가 될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해제가 됐을 때 뭘 할 수는 있냐면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어요.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 요거는 바로 뒤에 나올 거예요. 중요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꼭 기억하실 점, 허가를 면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써 있으면 이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무효고요. 나중에 허가구역에서 풀렸다고 유효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확정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허가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는 거 보니까 허가받을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대. 그럼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무효.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갑이요, 계약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난 이거 안 할래. 무조건 해지하겠대요. 적법하게 해지하려면 갑은 어떻게 하면 돼? 받은 계약금에 배액을 주면 되는데 받은 돈은 움켜쥐고 입으로만 해지하는 거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한테 너 그러지 마, 너 이거 해야 돼, 협조해 라고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은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럼 너 내 돈 어떡할 건데 이러면서 이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 한 사람은 몰라 묻지마 해제 이러고요, 상대방은 내 돈 내놔 이러면서 가압류했대. 그럼 얘네 둘은 허가받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음이 명백하고 이렇게 되면 확정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요건 이제 조건 가서 공부할 건데 정지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이 되면 그때는 효력이 생길 수 없어요.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건데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보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볼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얘네들이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하면서 야, 우리 12월 25일까지는 허가를 받자라고 했는데 12월 25일까지 허가를 못 받았대. 그럼 약정기간 내 허가를 못 받으면 그것만으로 확정무효가 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그것으로 확정무효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약정기간 내 허가를 못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확정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12월 25일까지 못 받아도 뒤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허가 못 받은 것이 확정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요게 이제 확정무효. 그럼 이제 유효가 되는 거. 제일 쉬운 거 나왔네. 뭐가 있으면 유효가 되겠어요? 허가를 받으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었던 것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뭐 투기 목적이 이제 없어요. 그러면 입법 목적이 달성되면 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 존속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럼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그것도 계약이 어떻게 된다? 확정유효가 돼요. 여기 이제 쓸데없는 소리 써있으면 다 틀립니다. 이 자체로 유효가 되는 거지 뭐 나중에라도 허가를 얻어야 한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런 말 써있으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꼬드기는 거지. 뭐라고 꼬드겨요? 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가 되었더라도 계약 당시에 허가구역 안에 있었다면 나중에라도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풀리면 그 자체로 계약은 확정유효가 됩니다. 뭐 엄청 많았던 것 같아도 이게 다예요. 자, 볼게요. 확정무효가 되는 경우 뭘 받으면 확정무효다? 불허가죠. 불허가. 두 번째, 허가를 배제 잠탈. 허가를 배제 잠탈하면 확정무효.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하시라고 한 건 뭐라고 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허가구역에서 풀렸어요. 그러면 유효가 된다. 그래도 될 수 없다.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증여계약서를 썼대.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증여계약서를 썼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허가구역이라고 다 허가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유상의 경우에만 허가받는 거예요. 그럼 증여는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매매계약을 한 애들이 증여계약서를 쓴 이유는 허가를 안 받으려고, 잠탈할 목적이죠. 그럼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무효다라는 게 판례예요.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를 명백히 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은 나는 안 할래 해약 통지를 하고, 상대방은 내 돈 내놔 가압류하고, 이렇게 되면 허가받지 않을 의사가 명백하다라는 거고요. 자, 허가받기 전에 정지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은 요 니은 조심하시고, 일정 기간 안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위 약정 기간이 경과한 사정만으로 그 계약이 곧 확정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요 디귿 조심하시고, 디귿은 둘 다 이제 최신 판례인데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최신 판례라서,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건 뭐예요? 확정 무효예요. 근데 그게 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가 됐대요. 이것만으로 유효가 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정 해제가 됐으니 두 사람이 무효임을 알면서 뭘 할 수는 있다 그랬어요. 추인. 무효행위 추인을 하였다면 그때는 새로운 법률행위, 추인 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고요. 자,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허가구역에서 풀린 경우, 지정 해제가 된 경우 그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 허가를 배제 잠탈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됐어요. 근데 나중에 허가구역이 해제가 됐대. 이것만으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풀렸다고 해서 그냥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유효가 되려면 풀린 후에 무효임을 알고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추인을 해야 유효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허가를 받으면 말할 것도 없죠.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다시 박스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두시고, 자, 문제 하나 볼까요? 34회 기출입니다. 갑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허가구역. 실전에서 허가 나오면 더 이상 문제를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허가구역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허가를 받은 거겠어요? 안 받은 거겠어요? 받았는데 문제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허가구역이라고 써 있으면 아, 이거 유동적 무효 판례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기억을 보시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OX.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대금 안 주면 협력 못해라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둘은 무슨 관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뭐부터 하라고요? 협력을 먼저 해야지. 틀렸고, 니은. 을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약금 해지하는 거잖아요. 계약금 배액 상환 해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허가구역 안에서도 계약금 해제 가능합니다. 옳은 지문이고, 디귿. 일정 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 기간이 경과한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 무효가 된다. 이거 뭐예요 지금? 일정 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했다. 그럼 여기까지만 읽으면 뒤에 나올 내용 뻔하잖아요. 일정 기간 지나버린 거예요. 그걸로 확정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었죠. 기간 지났다고 확정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옳은 지문은 니은이죠. 그러니까 이 판례들 몇 개 뽑아가지고 이렇게 박스 문제로 출제하는 게 기본적인 형태예요. 요게 이제 유동적 무효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세 개가 나올 거예요. 소위 이제 무효의 재생이다라고 해서 일부 무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전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이 나옵니다. 추인.
시험은 거의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건 무효행위 추인 파트에서 집중 출제가 되고요. 세 가지. 조문을 보면 얘는 뭐 아주 가끔 출제돼도 그냥 법조문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게 보통 출제 패턴이고요. 뭐라고 되냐면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래. 그럼 일부가 무효면 일부만 무효냐 전부 무효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 민법은 뭐라고 정했냐면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일부가 무효일 때 그 일부만 무효가 아니라 싹 다 무효다. 자, 단서조항에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니까 요게 무효면 나머지라도 했겠지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만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일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그리고 중요한 거 가정적 의사의 존재. 이렇게 되면 일부만 유효가 될 수 있고요. 이건 물론 강행 규정이 아니라 얘는 임의 규정입니다. 자, 무효의 재생. 세 가지가 나왔어요. 뭐였어요?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세 개 나오는데 일단 그러면 성립한 거예요? 안 한 거야? 성립했을까? 성립 안 했을까? 무효라는 말을 썼다는 건 성립했어야 돼. 성립이 안 되면 무효란 말 못 쓴다 그랬어요. 세 가지인데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추인 137, 8 구조인데 자, 일부가 무효면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전부 무효. 근데 예외적으로 일부만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럼 예외가 인정이 되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일부만 유효가 되려면 첫 번째 무효인 부분과 유효한 부분이 한꺼번에 거래됐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무효인 부분과 유효한 부분이 구분될 수 있어야 돼. 가분성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그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나머지라도 했었을 거야 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돼요. 그럼 가정적 의사라는 건 얘네들이 명시적으로 표시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안 한 거니까 그러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의사를 탐구하는 거야. 그러면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 봐야죠.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 공부했었어요. 해석의 방법은 몇 개가 있었냐면 3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이렇게 있었죠.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야? 의사가 중요한 거야? 표시가 중요한 거야? 의사가 중요한 거고 규범적 해석은 표시가 중요한 거고 보충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였어요? 제3자, 일반인 시각에서. 진도가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적 의사라는 건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냐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볼 때 그러면 이렇게라도 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해석한다면 가정적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중에 뭘까? 보충적, 그렇죠?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요, 을한테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토지가 허가구역 안에 있었던 거야. 근데 아직 허가를 못 받았대. 그러면 토지 매매는 현재 효력이 뭐다? 허가 못 받았으니까 무효. 근데 건물 매매는 문제 없어요. 유효합니다. 그러자 을이 갑한테 어떤 소송을 제기했냐면 야, 토지가 무효면 건물만이라도 넘겨라고 건물만의 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건이에요. 그럼 얘 주장은 전부 무효라는 거예요? 일부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일부. 얘 주장은 지금 요거예요, 요거. 그럼 요게 갖춰져야지. 그러면 첫 번째, 유효인 부분과 무효인 부분이 따로따로 계약된 거예요? 한 번에 된 거야? 한 번에, 일체성에. 만약에 건물 매매 계약은 2월 1일 날 하고 토지 매매 계약은 4월 1일 날 했대. 따로따로 했대요. 그러면 이건 일부 무효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계약이 2개인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야 되고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은 하나예요? 별개예요? 별개예요? 그럼 가분성이 있죠. 따로따로니까 별개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얘죠.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토지가 무효라면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을 같이 팔았단 말이에요. 건물만 따로 넘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함께 넘겨요? 함께 넘기지.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허가를 받아서 같이 넘겨야지 건물만의 이전 등기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무효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게 인정되려면 가정적 의사까지 모두 다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건 임의 규정이죠. 그럼 매매계약 하면서 야 이게 무효면 이것만 하자라고 특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자,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했는데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그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했을 것이야 라고 의욕하고 있었다면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그렇죠. 중요하지도 않은 게 어렵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138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념만 확인하고 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A라는 법률행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A라는 법률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렇죠. 다 마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무효는 일단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립. 그러면 첫 번째 요건은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성립 요건은 갖췄는데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거야. 근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우연히 B라는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게 된 거야. 근데 얘랑 효과가 비슷하대. 그러면 A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B라도 했었을 건데 라는 당사자의 뭐가 있으면,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A로서는 무효지만 뭘로 바꿔주는 거야? B로 전환시켜주겠다.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그럼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A가 B를 포섭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그럼 이게 유효가 되려면 요 노란색의 원의 요건을 다 채워야 돼요. 근데 제가 하려다 보니까 이만큼밖에 못했대. 그러면 A로서는 유효예요? 무효인 거야? 못 갖췄으니까 무효겠지. 근데 하려다 보니까 우연히 B라는 법률행위 요건은 갖추게 된 거야. 근데 얘랑 효과가 어떻다고요? 비슷하대. 그러면 이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이거라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인정되면 A는 무효지만 뭘로 바꿔준다? B로 바꿔준다라는 거야.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 그러니까 우리 시험범위에서 이제 가정적 의사 이렇게 일부 무효랑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뭐 단순히 보면 남의 집 자식을 출생신고합니다. 그러면 출생신고의 대상은 누구냐면 혼인 중에 법률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출생신고해야 되는데 완전 남의 집 자식을 출생신고했대요. 그러면 이 출생신고는 효력이 인정될까 안 될까? 남의 집 자식을 출생신고하면. 그러니까 갑이랑 을이 부부예요. 부부 사이에 애가 태어나야 얘를 출생신고하는 건데 A와 B 사이에 C라는 애가 태어났는데 얘를 자기들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했단 말이에요.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면 무효예요. 무효.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 출생신고를 남의 집 자식을 했냐면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얘를 자기 자식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런 출생신고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뭐라도 했었을까? 가슴으로 하는 출산, 입양 이걸로 바꿔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로 바꿔주는 것,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그러면 일단 요거는 이런 거예요 라고 예를 드는 거고요. 무효행위 전환은 우리 시험에서 언제만 나오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본 거 있었어요. 불공정행위. 불공정행위로 무효일 때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안 된다?
무슨 사건 봤었죠, 우리? 알박기 사건. 그렇죠. 알박기 사건 할 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사서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었는데 어차피 사고 팔 거면 가격을 좀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바꿔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죠. 이건 뭐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거고요. 불공정 행위, 폭리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이거 기억이 안 나는 건 참 곤란한데, 이거 너무너무 강조한 건데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복습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그 복습은 언제 하세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교육학적으로 복습이 가장 효율적인 건 언제라고 하냐면 교육 시간에 근접할수록 복습의 효과는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복습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식사하시고 바로 복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일주일 지나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절반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한 2, 3주 있다가 복습을 한다? 그건 복습이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은 당일날 하셔야 돼요. 당일날 끝나고 바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들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보면 이게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은 이게 거의 복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복습이 안 되면 이제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이제 뭐 올해도 다 끝났잖아요. 이제 신년이 새로 시작되는데 1월부터 해야지 이런 마음 먹지 마시고 오늘부터 오늘 배운 건 오늘 한번 보자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이게 하다 보면 일순환 끝나잖아요. 그럼 요약집 보고 이러다 보면 이게 따라가다가 허덕허덕 하다가 결국 문제풀이 들어가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할 건 해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었을 때 전환이 인정되느냐라고 하면 인정된다. 그래서 얘는 원래 시험에 무효행위 전환이란 글자가 원래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얘 때문에 빛을 보게 된 거야. 불공정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추인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고 했냐면 전환. 근데 이 셋 중에 시험에 나오면 얘라 그랬죠. 추인. 139조를 볼게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해봐야 효력이 없어요. 근데 단서조항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대요.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건 소구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니까 소구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추인 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자, 제일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행위는 추인해봐야 원래 효력이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아니라 뭐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추인 두 번째 보는 거예요. 무권대리 추인이 있었죠?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예요? 소급해서 유효예요? 소급표가 있어요. 근데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소급표가 없다. 소급표가 없고 예외적으로는 뭐 소급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외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계속 지금 원칙만 물어요. 소급해서 유효다름 틀리고 또 치사하게 뭐라고도 출제했냐면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OX. 처음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추인 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있는 건 당사자가 뭐 약정을 했거나 또는 뭐 가족법상 행위나 소송 행위는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있어요. 근데 원칙은 소급표가 없다. 요건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기아 사건인데 그 버려진 아이죠. 버려진 아이. 3살 난 아이가 버려졌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키우는 거냐면 자기 자식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의사가 있는 거예요? 입양의 의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입양의 요건이 어떠했냐면 15세 미만의 자를 입양할 때는 그 아이의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15세 이상의 자가 입양 들어갈 때는 자기가 스스로 동의하면 돼요. 근데 3살 난 아이를 주워와서 키웠으니까 이 입양은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얘 부모 동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얘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15세를 넘기고 자기가 스스로 무효인 입양을 추인합니다. 그럼 얘는 그때부터 추인 시부터 그 집 자식으로 다룰까요? 주워왔을 때부터일까? 주워왔을 때. 뭐가 인정이 돼요? 소급표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행위는 이 139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재산법상의 행위는 전부 다 소급표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추인 대상이 되는 이 무효란 어떤 무효를 말하는 거냐? 요 무효는 유동적 무효겠어요? 확정적 무효겠어요? 요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소급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권 대리인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예요? 무권 대리인.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면 추인을 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유효인 계약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건 무효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확정이 됐죠. 근데 이걸 추인했다고 해서 이미 무효로 확정된 게 처음부터 유효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이제부터 뭘로 인정한다? 새로운 행위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야. 확정적 무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 확인하시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소급표가 없는 거였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야. 어떤 거냐면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법규 위반 상태에서는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소급표 없다. 두 번째 추인 안 되는 거,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뭐 봤었어요, 우리? 첩계약을 하면서 첩계약을 하면 반사회적 무효란 말이에요. 그럼 첩계약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첩계약으로 인정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공정행위 무효라죠, 무효. 근데 얘는 아까 뭐는 된다 그랬죠? 가격을 낮춰서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시켜 줄 수는 있는데 이 불공정행위를 그 상태에서 추인한다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 상태에서는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추인해서 새로운 행위로 유효가 되려면 무효 사유는 모두 다 소멸되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남아있으면 그거 백날 추인해봐야 유효가 될 수 없다. 아까 우리 뭐 봤어요?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허가구역에서 잠탈 목적으로, 면탈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유동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 그러면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해서 확정 무효가 됐을 때 둘이 그걸 계속 추인하면 유효가 될까요? 여전히 무효예요. 여전히 무효지. 왜? 여전히 뭐가 있으니까. 무효 사유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허가구역에서 풀린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무효 사유가 남아 있는 거에 소멸된 거야. 소멸되지. 그러면 추인해서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효 사유는 모두 소멸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이랑 가장매매를 했어요. 가장매매 우리가 언제 공부한 거야? 통정의 표시할 때. 실제로는 소유권 넘겨줄 의사가 없는데 강제집행 면하려고 짜고 넘겨준 거잖아요. 통정 허위 표시라고 했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확정적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이제 을이요, 허위로 인도받아서 지금 쓰고 있었는데 이 써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사고 싶어요. 그러면 둘이 새롭게 매매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 없이 무효인 걸 알고 뭐 할 수 있다? 추인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게 되면 옛날에 했던 가장매매가 처음부터 유효한 매매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진짜 매매계약을 한 거야? 이제 진짜. 그러니까 새로운 행위로 보는 것이지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야. 그러면 이때 추인해서 이제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을이. 그러려면 갑이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반드시 있어야죠. 만약에 추인 시에도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다면 무효 사유는 소멸한 거에 남아 있는 거야. 남아 있는 거지. 반드시 무효 사유는 소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인할 때는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지. 근데 가장매매로 된 거니까 이 등기는 현재 유효 등기예요, 무효 등기야? 현재 무효 등기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추인해서 이제 누가 진짜 소유자가 됐냐면 을이 진짜 소유자가 된 거야.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려면 이 무효 등기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말소하고 새롭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기부에 무효라고 찍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돈 들여가면서 말소하고 또 등기할 필요 없고요. 야, 이거 그냥 써먹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효등기의 유용이다 또는 무효등기의 전용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무효등기를 다시 써먹는 거죠. 누가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등기를 유용하면 이 등기는 옛날 가장매매 했을 때부터 유효등기예요? 지금부터 유효해요? 당연히 지금부터 유효겠죠. 그럼 무효등기를 유용하면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부터 유효등기지 처음부터 유효등기로 바뀌는 건 아니다. 두 번째, 자기들끼리 하는 건 상관없지만 누가 있으면 유용하면 안 되냐면 제3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유용을 허용할 수 없어요. 이거 등기법 시간에 공부하셨어요? 예, 분위기가 좀 하신 것 같네요. 제3자가 피해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세요.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요. 1억짜리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갑이 지금 저당권자. 근데 을이 돈을 갚았대. 그러면 이 저당권은 등기 말소해야 소멸이에요? 변제시 소멸이에요? 변제시. 그러니까 이건 계속 나올 거예요.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등기 말소 시간이라 변제시입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러면 돈을 갚는 순간 이 저당권 등기는 이제 유효 등기다, 무효 등기다? 무효 등기죠. 돈 빌려준 거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을은 이 저당권 등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시켜야 되는데 말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뒀다가 나중에 돈을 또 빌리게 됐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 이 저당권 말소하고 다시 설정해야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럼 이거 그냥 써먹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무효등기의 유용이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병이라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었대. 그럼 얘가 변제하는 순간 이 저당권은 소멸하니까 2순위의 병저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순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돈을 한 번 더 빌리면서 야, 우리 한 번 더 써먹을 거니까 너 다시 내려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자기들끼리 하는 건 상관없지만 누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제3자가 있으면 유용이 허용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 절대로 유용되지 않는 게 있는데 멸실건물 등기부를 신축건물 등기로 유용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요. 하면 무효입니다. 이 건물에 등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시키고 비슷하게 건물을 다시 지었어요. 그럼 옛날 건물 등기부를 이 새 건물, 신축 건물 등기부라고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지었어도 구건물과 신건물이 동일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용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요건 우리 물권법에서 나올 걸 미리 본 거고요. 이 등기법에서도 똑같은 내용 나올 텐데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무효등기 유용하면 첫 번째, 소급표가 없다. 두 번째, 누가 있으면 안 돼요? 제3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되고, 절대로 유용이 안 되는 건 신축 건물 등기부를 옛날 등기부를 갖다가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보셨고, 자, 요건. 추인 가능한 법률행위에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 행위는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종전의 무효 사유는 모두 제거, 소멸되었어야 되고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죠. 방식은 명시적, 묵시적 따지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 원칙은 소급표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니은해 볼게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했대요. 뭐 한 거죠 지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 등기로 써먹자, 전용하기로 했대. 이게 뭐예요? 무효 등기의 유용, 전용인 거죠. 그러면 무효인 가등기를 다시 써먹기로 했다면 처음부터 가등기 시부터 유효예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죠. 그때부터 유효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효 등기의 유용은 소급표 없는 거고요. 예외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정으로 할 수 있고 가족법상 행위 있다라고 했어요. 참고로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건 우리가 다 본 거죠.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뭐랑 비교했던 거냐면 무권대리랑 비교했던 거죠. 그럼 무권리자가 처분을 했는데 권리자가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한다 그랬어요. 소급해서 유예요. 소급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무권대리에서 본인 추인 법리를 유추 적용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인정된다고 했냐면 소급표. 이렇게 해두시고.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인데 좀 쉬었다가 보시죠.